네, 미디어오늘 1174호네요. 네, 저는 미디어오늘 정철웅 기자고요. 저는 미디어오늘의 김도영 기자입니다. 어제 미디어오늘에서 단독 기사가 나갔는데 화제죠. 양진호 씨. 일본도를 휘두르고 직원의 이 뺨을 날리는 그분 관련해가지고 이분이 MBN에 10억을 투자했다는 기사를 저희가 최초 보도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? 이게 좀 기사가 흥미로웠는데 10억이라는 규모가 조금 작다 이런 댓글들도 좀 봤어요. 이제 아시겠지만은 당시 종편이 필요한 자금 최소 납입 자본금이라고 하거든요. 그게 3천억 원이었으니까 사실 10억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. 근데 다만 이 투자가 이뤄진 시기를 좀 봐야 되는데요. 2011년 4월이에요. 그러니까 양진호 회장이 2011년에 구속이 된 적이 있다가 저작권자 그때가 사기죄랑 저작권법 위반 혐의였어요. 근데 그거를 이제 저작권자들한테 다 합의금 같은 걸 주고 풀려났고요. 그때 이제 양진호 회장이 난 정말 감옥 못 간다. 지금 상황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. 지금 상황도 감옥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지금 모든 걸 다 하려고 할 거예요.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가 이제 이후의 상황을 도모하기 위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의 일환의 계획 하나예요. 종편 투자가 일종의 보험. 그렇죠. 예. 뭐 MBN이 특별히 위디스크를 홍보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. 뭐 기사에 다 담지 못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왔던 것이었고 기사를 보시면 여기 다 나와 있는데 그 위디스크 쪽 인사가 주도적으로 이제 참여를 해서 이 계획을 진행했고요. 그리고 카운터 파트너라고 해야 될까요? MBN에 있는 간부 기자가 여기 나오거든요. 간부 기자가 10억을 투자를 유치하죠. 위디스크로부터. 여기는 MBN 기자들이 참 영업을 잘해요. 이분도 이제 그 당시에 기자였거든요. 근데 기자였는데도 영업을 이제 유치를 했고 그걸 또 이제 사실 업적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. 그런 상황에서 이 둘의 관계가 되게 오래된 관계였고 그런데 이제 양진호 관련해서 이제 10억 투자한 효과들이 언제 나타나냐 그럼 봤을 때도 역시 양진호 회장이 위기일 때 어떻게든 좀 그 연을 이어보려고 하겠죠. 실제 이제 지난달 30일 뉴스타파가 양진호 회장이 전직 직원을 불러다가 그 뺨을 때리는 동영상이 공개됐잖아요. 네. 근데 보도가 끝나고 나서 바로 그 MBN 기자한테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. 뉴스타파 기자한테? 예. 뉴스타파 팀장이죠. 한상진 기자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. 근데 이제 한상진 기자는 좀 벙쪘죠. 왜 MBN 기자가 뭐 이런. 그러니까 위디스크 쪽에서 연락이 온 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생전 모르는 MBN 기자한테 전화가 왔다. 그렇죠. 그 MBN 기자도 한상진 기자 연락처를 구하려고 뉴스타파에 재직했던 분을 통해서 어떻게든 연락이 닿았다고 해요. 왜 그렇게 연락을 하려고 했을까요? 근데 이제 그걸 물어봤죠. 물어보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위디스크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분, 그러니까 위디스크 쪽 전 대표이사 이마부개 씨인데요. 이분이 이제 또 그분하고 지인이에요. 등장하는 분이 총 3명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마무개 전 위디스크 대표, 그리고 10억을 투자한 MBN 기자, 그리고 투자 유치에 성공한. 투자 유치에 성공한, 그리고 뉴스타파 제작진에 전화를 했던 또 다른 MBN 기자. 이 3명인데 이 3명이 다 아는 사이예요. 그리고 뉴스타파한테 전화했던 기자분 역시도 그 MBN 기자 10억 투자 유치에 성공한 MBN 기자를 통해서 임 전 위디스크 대표를 알게 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3명이 어찌됐든 좀 지인 관계인데다가 어찌됐든 지인의 선의를 부탁을 받고, 그러니까 위디스크 쪽에서는 뉴스타파에 해명을 좀 하고 싶었대요. 자리를 좀 만들어 달라. 피해자에게 양 회장이 사과하고 합의를 하고 싶다. 이렇게 딜을 하려고 했던 거죠. 그러면 위디스크가 연락하면 되지 왜 그걸 MBN 기자가 한 건가요? 그냥 친해서 도와준 거다?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아시겠지만은 이제 기자 사회에서 외부인이 갑자기 기자에게 전화하는 것보다 내부였던 기자의 또 다른 매체지만 같은 기자군에 있는 분이 좀 얘기를 먼저 주면 연결이 좀 쉽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좀 있었던 것 같고
근데 좀 이상한 상황이긴 하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MBN 기자가 이분이 되게 그리고 그 뭐 여기서 기사에서는 밝히지 않은 법조 팀장이에요. 그리고 법조 팀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 보도 양진호 관련한 MBN 보도들과도 연관이 돼 있죠. 이분이 좀 데스크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인데 이분의 평이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. 근데 어찌됐든 간에 좀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자신의 그 진위가 그렇다면 근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비단 이 건뿐이겠느냐. 임 전 위디스크 그 대표가 언론을 이렇게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비를 했을 거라고 지금 내부 관계자들은 보고 있고 특히 MBN의 어떤 기자 라인들 그리고 기자의 어떤 경찰이나 검찰을 출입하는 기자들을 좀 이렇게 로비 창구로 활용한 거 아니냐 이런 내부자의 증언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이번에 이 사건이 터지면서 사람들 댓글을 보니까 왜 이게 이제서야 터지냐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 동영상이 일종의 스모킹건이었는데 그렇죠. 그 동영상이 없었다면 사실 지금도 좀 묻혔을 사안 같거든요. 근데 맞습니다. 아까 김 기자가 말했듯이 뭐 여기 뭐 MBN에 10억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곳에다가도 이제 뭐 소위 이제 약을 많이 쳐놨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관련한 기사들이 뭐 안 나오거나 또는 뭐 이 기업이 뭐 삼성도 아닌데 우리가 꼭 다뤄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다가 이 영상으로 터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은 뭐 모든 언론사가 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. 그렇죠. 이제 공분을 일으킨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는 또 이 네이버 실검 1위에 오르면 무조건 쓰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막 쓰고 있는데 지금 김 기자가 꼼꼼하게 이제 취재를 해 오셨는데 양진호 쪽에서 MBN 말고 다른 데도 투자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쪽은 취재가 일단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만은 없어요. 왜냐면 이 특수관계가 있잖아요. 임 전 대표와 그 또 굉장히 친한 그 MBN 기자 그 관계에서 이뤄진 일단은 투자 유치였거든요. 그런 거 비춰보면은 약간 특수한 측면이 있고 양진호 회장도 사실 이 투자에 되게 난색을 표했다고 해요. 사실 처음에는 굳이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돼?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듣고 좀 마음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그러니까 뭐 양진호 회장이 엄청 언론 관리에 로비 그 뭐 삼성처럼 하거나 이랬던 건 아닌데요.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쪽에는 좀 이렇게 하는 그게 대표적으로 MBN이었던 것 같고 이후 뭐 다른 언론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따로 살펴봐야겠죠. 근데 워낙 그 미디스크에 대한 여론들이 안 좋잖아요. 안 좋죠. 불법성 짙은 범죄 혐의들도 많이 이제 맨날 압수수색 당하고 한다니까요. 그러니까 분명 뭔가 비우호적인 여론을 우호적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들은 있을 건데 그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디지털 성폭력이나 이제 웹하드 문제까지 가고 있는데 뭐 이 사건 좀 어떻게 좀 계속 이후에 진행될 것 같으신지 저희 뭐 독자분들이나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봐야 될 것이 지금 상황에서 제가 판단하기로 제일 중요한 것들은 내부자의 증언입니다. 내부자가 지금 제가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 사건을 파악하면서 내부도 파악을 했는데요.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직원들의 심리가 양진호 회장 쪽과 또 거기에 반대쪽에 있는 그러니까 양진호의 반대적 입장을 가진 그들도 목소리를 내겠죠. 근데 대다수의 직원들은 그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날은 양진호 회장 쪽에 갔다가 전날은 또 진실을 다 얘기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거든요. 근데 외부에서 보면은 이게 거기 있는 직원들은 모두 다 적폐다. 맞는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그러면은 다 양진호 회장 쪽으로 가서 돈 받고 그냥 뭐 감옥을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게 다 이렇게 없다는 식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이런 식으로 돼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거를 살살 근질러주는 역할도 언론도 해야 되고 시민들도 그 부분을 좀 유심히 좀 보시면서 따라가시면은 어떻게 좀 변화가 되고 있나. 그러니까 후속적인 어떤 내부 폭로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그렇죠. 그런 상황까지 이제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고
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, 물론 거기 계신 분들이 저지른 일들이야 공범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, 그거를 이제 뭐 특정해서 누굴 죽여야 된다라는 식으로 뭔가 이렇게 여론이 만들어지면 그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, 지금 상황에서. 왜냐면 양진호 회장이 지금 어찌됐든 간에 자기의 반대 입장을 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테러를 가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아직도 저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. 왜냐면 경찰, 뭐 제가 보도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경찰이나 이런들의 엄청난 노력이 하고 이제 수사를 거의 안 한 이유가 다 있어요. 그런 것들을 감안을 좀 하시면 재밌는 논쟁과 보도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정작 그 사법적인 처벌은 또 약하게 받고 그냥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죠. 있는 상황이라. 그거 감시 잘해야 돼요.